지난번과 이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터디에 대해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진도 현황에서 나간 거는 일단 오늘 집중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발표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용 가진 김승윤 교수님 강의, 고덕윤 교수님 강의 이거를 다 봤는데 이 강의 내용은 조금 정리하는데 모호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 식대로 한번 PPT를 제작해 봤으니까 발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체인은 어쨌건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블록체인이 주가 되는데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P2P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P2P 네트워크에 관한 PPT를 만들었습니다. P2P 네트워크의 특징은 위에서 읽은 것과 같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하나가 계층을 나누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그 컴퓨터 통신을 이어가는 네트워크의 특징인데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따지면 망형 네트워크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망형 네트워크처럼 일단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일반적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각 노드는 각각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아래 봤듯이 기본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P2P 서로 노드라고 치면 이 노드가 이게 피어투피어처럼 싹 다 연결된 이 P2P 형태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 그 노드는 아까 말했듯이 기능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노드의 지위는 동등하고 노드가 지니는 기능이 다른 게 기존 P2P 네트워크랑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른쪽 아래 저 오렌지색을 보면 라우팅 노드라는 건데요. 이건 기본적인 네트워크에서 라우터들이 통신하듯이 그렇게 그 노드의 역할을 해주게 하는 저 오렌지 색깔이 라우팅 노드라 부르고요. 여기로 봤을 때는 거래와 블록을 검증하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노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노드의 특징은 다른 요소는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라우팅 기능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월렛인데요. 수요한 비트코인의 송수신하고 그리고 그 월렛의 잔고를 확인하는 역할이 저 월렛 기능이고요. 밑에 저 오른쪽 채굴 기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작업 증명 방식이 이게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죠. 작업 증명 채굴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을 풀고 그 풀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블록의 이전의 시값을 참조해서 길게 체인을 연결하는 블록체인인데 그 채굴 노드의 기능을 여기에 그 채굴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풀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 블록체인은 뭐냐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모두 그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러지만 모든 노드가 그렇게 되면은 매우 용량이 커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처럼 모바일 기기나 이렇게 단순화된 하드웨어 기기를 상용화된 이 시점에서는 풀 블록체인 노드,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블록체인 복사본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를 다 들고 다니면 용량부터 일단은 너무나 높은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풀 블록체인 노드를 이 기능이 사용된 노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노드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풀 블록체인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노드는 자신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확장 비트코인 네트워크.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요. 초기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저 위에 생긴 것처럼 원래 마이너, 풀 블록체인, 라우팅 기능 이 네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게 다 노드마다 이어져 있었는데 그게 효율성을 이게 확장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각각의 기능들을 구성해서 각 기능별로 이렇게 분포를 해놓으니까 지금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살펴보자면 풀 블록체인 노드. 그러니까 거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드고요. 뭐 짤막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저 SPV 노드. 그러니까 모든 거래 기록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노드인데 현재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그 지갑 기능이 이런 노드, 이런 SPV 노드에 의해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마이닝 노드, 최고의 노드가 있고요. 아직 미완성된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덜한 부분은 이 스트라툼 네트워크가 대체 무엇인지 아직 가닥이 안 잡혀서 이 부분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P2P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러면 노드가 새로 생성이 됐을 때 그 P2P 네트워크의 노드는 네트워크의 연결을 설정할 때 이 과정을 걸치게 되는데요. 새로 추가된 노드는 이 버전이라는 메시지를 주변 이웃 노드들한테 자신의 버전 정보를 쓱 줍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 노드 입장에서는 오케이, 버전 메시지 받았어. 나도 내 버전의 메시지를 줄게. 알았어. 기본적인 네트워크 통신과 유사하게 핸드쉐이크, 3D 핸드쉐이크는 아닌데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똑같은 거니까. 일단 먼저 추가됐을 때 자신의 버전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거 버전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DNS 종자를 이용해서 이것을 위해 요청할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검색됩니다. 이웃 노드가 버전 정보가 교환이 끝났어요. 버전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주고받으면 이제 그 노드의 주소, 노드도 어쨌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IP 주소를 이렇게 어드레스 정보를 주고 어드레스, 네 주변에 있는 어드레스 다 주세요 하면은 그 받은 노드 입장에서는 알았어, 내가 알고 있는 주소를 다 줄게. 이 주소는 이미 연결이 성립된 B 노드는 주변의 노드들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get 어드레스 메시지를 받으면 이 어드레스를 자신이 아는 한 다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일일이 다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노드마다 주소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노드가 자신을 검색할 수 있고 나도 다른 노드가 어디인지 검색할 수 있어서 자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지 않아도 됩니다. 풀노드의 블록체인 데이터 교환인데요. 자, 아까 말했듯이 거래 내역을 전부 가지고 있는 블록의 전체 기록을 가지고 있는 풀노드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동기화를 합니다. 풀노드들은 거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기화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 A, B 노드가 있으면 서로의 블록을 전송을 합니다. 블록의 정보 전송을 하고 그 새로 추가된 노드가 아닌 원래 있던 노드 입장에서 블록의 높이 차이, 블록은 기본적으로 높이라고 하는데요. 그 높이 차이가 발생한 그 정보를 IMV 메시지에 담아서 보내고 그 IMV 메시지와 자신의 블록 정보를 대조해서 나는 이런 데이터가 부족해라는 get 데이터 메시지를 보낸 후 이렇게 새로 생성된 노드는 그 get 데이터 노드를 그 메시지 보내고 블록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블록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이 풀노드 블록체인 데이터 교환 방법입니다. 자, 풀노드가 있었고 라이트웨이트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트웨이트 노드는 모든 거래 기록을 다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바일 기기에서는 하드웨어 사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블록 동기화 방식이 아닌 get 블록이 아닌 get 헤더 정보를 받아요. 왜냐? 헤더 정보에는 머클루트라는 게 있으니까. 헤더 정보를 주고받으면 이 헤더만 주고받기 때문에 이 라이트웨이트 노드 하나에 그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아요. 이러한 라이트웨이트 노드의 특징은 블록체인 전체를 체크하지 않죠. 왜냐? 거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왜냐? 그리고 이제 그 거래 기록을 이제 찾아야 될 때 머클 경로를 참고해서 거래가 담긴 블록을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SPV 노드의 블록체인 블록 검증이 거래 검증 방식이 있는데 이게 여기도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기본적인 블록체인 풀노드는 거래의 높이, 블록의 높이를 통해서 그거 자체 검증을 할 수 있는데 머클루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록의 깊이라는 단어가 나오곤 하는데 이 블록의 깊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전체 기록을 가지지 않으므로 거래 자체의 존재 유무는 파악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나오는 블룸피터를 통해서 이 라이트웨이트 노드는 거래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는 있는데 거래의 존재 유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 노드에 의지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 거래 정보가 없으니까 인근의 풀 노드한테 거래 정보를 요청한 후 거래 유효성 검증 후 이렇게 풀 노드한테 의지해서 그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이 라이트웨이트 노드는 어쨌건 거래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고 프라이버 문제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룸 필터를 사용하는데 일단 블룸 필터를 그냥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일정 패턴을 제작하고 3개의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나열된 이의 n승짜리 배열에서 이진수 배열에서 해시 값을 랜덤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그거에 대응되는 그 인덱스의 비트를 1로 바꿉니다. 이제 이렇게 패턴을 추가한 후에 이제 거래 유효성을 위해서 유효성을 위해서 정합 부정합을 가르게 되는데 제가 비교할 패턴을 집어넣고 그 패턴대로 이렇게 해시 값 3개를 작동해서 맞으면 정합. 그러니까 맞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 거래는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절대로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패턴을 하나만 추가한다면 그렇게 대응이 되겠지만 패턴을 여러 개 추가할수록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에 1이 추가되니까. 반대로 이 부정합. 이거는 잘못된 그 거래를 딱 검증할 때 딱 맞냐 안 맞냐를 가를 수 있어요. 맞냐 안 맞냐. 아니죠. 안 맞냐는 이 거래가 안 맞다는 바로 가를 수 있는데 맞다는 오케이 너는 이 정합이야. 근데 확률적으로 넌 맞을 수 있어라는 그거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블룸 필터입니다. 근데 이 블룸 필터 또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P2P 네트워크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블록체인으로 넘어갔는데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여러 거래를 담은 데이터 그거를 블록으로 만든 후에 해시 값을 참조해서 이전 해시 값을 통해서 연결되는 마치 좀 역순환 연결 리스트 같은 구조예요. 연결 리스트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블록을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상부에서 계속 스택처럼 쌓이듯이 자료 구조는 스택을 띄고 있는데 연결되는 건 연결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블록이 변경되면 다시 블록들도 연쇄적으로 변경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 헤더 해시인데 하여튼 블록 해시의 값이 도중에 변경됐다 치면은 아까 해시 함수의 비가역성을 시우 형께서 말해 주셨는데 이 해시 함수의 비가역성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잘못된 블록을 넣으면 바로 뽀록 나요. 이 해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해시 값이 다른 것을 위해서 그 자식 블록들로 연쇄적으로 변경해야 되니까 데이터 미변조에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블록의 해시 값을 통해서 그 블록을 찾고 아니면 블록의 높이를 통해서 블록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포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의 높이로 절대적인 블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이제 블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4바이트 블록 자체 크기 4바이트 그리고 80바이트 블록 헤더가 80바이트인데 이 헤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헤더의 이 버전 아까 버전도 있고 이전 블록 해시가 이 헤더에 들어가요. 이 헤더에 있는 이전 블록 해시를 참고해서 체인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클루트가 이 헤더에 있어요. 그리고 타임스태프, 난이도 목표, 이제 이거는 채굴과 관련된 이 3개의 요소죠. 논스 값은 그 정답을 해시하기 전에 그 논스 값을 집어넣고 해시를 돌린 게 이 블록 해시를 구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헤더에 들어있고 나머지 1에서 9바이트는 카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거래 카운터. 그리고 가변적으로 그 블록에 담기는 거래들은 용량을 쉽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용량을 가진 블록에 담긴 거래들. 이렇게 블록이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의 연결은 블록의 해시인데요. 그러니까 블록은 이전 해시값,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통해서 체인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제네시스 블록의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블록까지 연결된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풀 노드가 가지고 있는 거래겠죠. 블록체인이겠죠. 블록의 기본 식별자. 블록은 높이로도 식별을 할 수 있지만 아까 해시값을 기본적으로 식별을 하기 때문에 이 해시를 두 번 적용해서 나온 이게 해시값을 블록으로 식별하는데 이때 이 블록으로 해시값을 돌리는 게 블록 자체가 아니라 이 블록 헤더의 해시값.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전 블록 헤더 해시 값인데 그래도 블록 해시라고 부르는 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별 거래가 이렇게 담기게 되고 개별 거래를 암호하기 위해 해시를 돌리겠죠. 뭐 이거 그 거래를 쭉 나열해서 이제 머클트리라는 걸 사용하게 될 텐데 이렇게 머클 루트를 구하고 이 머클 루트를 블록 헤더에 집어넣고 이 헤더를 해시화해서 만든 게 이 블록 해시입니다. 그렇죠? 새로 생성된 블록은 자신의 불모 블록을 해시를 찾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여기서 막 토크 전쟁이 일어나고 채굴 과정이 일어나고 이게 그거죠. 머클트리인데요. 이게 트랜잭션의 여건입니다. 블록은 결국 거래 뭉탱이기 때문에 이 거래들을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의 요약본. 왜냐? SPV 노드는 이 머클 루트를 통해서 자신의 데이터 위변조를 확인하고 또 그 효용성을 위해서 머클 트리를 사용하는데 먼저 이 맨 밑에 있는 것들이 그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에 이렇게 이진 트리 형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씩 묶어서 이진 트리니까 자식 트랜잭션 두 개씩 묶어서 해시를 돌리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바텀업 형태로 계속 해시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머클 루트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요. 이 머클 루트는 이 블록체인의 효용성 상당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머클 루트를 참고해서 그러니까 뭐 L이라는 거래를 확인해줘 하면은 당연히 이 머클 루트를 확인해서 일일이 트랜잭션을 다 나열하고 해집지 않아도 머클 루트를 참조해서 그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기본적인 그 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은 최근에 요약을 조금 했는데 이제 이 강의 요약인데 강의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좀 인상 깊고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 DID 탈중앙과 인증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증기관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공인인증서, 인증 매체죠. 공인인증서인데 그게 행안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인증 대행 업체인 인터넷진흥원 걔네한테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저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제도가 있는데 이런 만약에 그 행안부가 털린다 봅시다. 이런 중앙화된 인증기관은 일단 먼저 그 기관에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를 다 가지게 되면은 일단 중앙에 있는 중앙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인지주얼 실패가 그 말입니다. 그 중앙이 공격받았을 경우 전 국민의 데이터가 다 유실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대행업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보안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나오는 예시인데 필요 없는 개인정보 인증 과정에 노출된다. 이건 탈중앙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증 방식의 문제인데 저희가 성인 인증할 때 민증을 딱 들이미는 것처럼 당연히 편의점 주인은 그 민증을 보고 이 친구는 성인인데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탈중앙화 인증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증 매체들은 그런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인증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사이트 가입할 때도 제3자 제공동의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DID, Decentralized ID, 그러니까 탈중앙형 인증 방식은 원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런 행안부가 아니라
그 행안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서명을 블록체인 내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 이름과 생년월일만 서명 그 인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서명만 하면 그 필요한 데이터만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인증기관에 제출한 내용, 인증기관 증명기록 이게 다 블록체인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검증, 그 대행기관이 검증,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요구하는 그 기관이 그 서명값, 그 인증 내용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된 인증 방식이 이 DID인데 이 DID는 진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 내용까지 이해를 못했고요. 자, 이 DID에 시초가 되는 저 소브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소브린 프로젝트의 예시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 소브린 프로젝트 내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조금 있어가지고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공부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형 블록체인 중 하나인 LG의 모나체인이 이 DID 서비스를 이렇게 지금 개발도 하고 R&D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DID 시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블록체인과 트러스트 비즈니스. 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해시 함수, PKI 등과 같은 보안적 요소로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결국 그 보안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군사현장으로 데이터 위변조, 도스 공격으로부터 현재로서는 일단은 공격이 힘들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나 이 공유 장부, 내 모든 거래 기록이 모든 블록체인에 다 군사 원장으로 가지고 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 거래 기록이 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 뜯기겠네? 물론 그들이 공격을 하지 않겠지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상충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와 신뢰의 관계입니다. 좋은 예시가 강의에서 나왔는데 에어비앤비를 예시로 들면 집주인이 자신의 얼굴 공개, 집 공개, 집의 시설 다 공개하면은 당연히 집주인의 신상은 다 털린 거죠. 털렸다 공개하니까 공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그 모든 정보를 보고 이 집은 신뢰할 만한 집이구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쨌건 프라이버시는 포기하게 될 텐데 근데 그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얻는 신뢰 근데 이 또 신뢰라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과 조금 그 융합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인문학적인 관계 또한 더 공부해보고자 이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감히 생각한 블록체인이 나가야 할 길인데요. 당연히 블록체인은 지금 확장성 문제, 뭐 트릴레마, 당연히 양자 컴퓨터로 인한 그 컴퓨팅 연산 능력 향상으로 보안의 위협에도 지금 위기가 왔는데 당연히 이 블록체인 기술은 끊임없이 R&D를 해야 되죠.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강의에서 나온 예시를 들어보자면 포춘쿠키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은 포춘쿠키를 먹을 때 쿠키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비싼 포춘쿠키를 먹는 건데 근데 개발 사업부는 포춘쿠키의 맛을 향상시키자 5,000원어치의 포춘쿠키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맛에 계속 증진을 시키는데 이미 블록체인 기술은 당연히 한계점도 있고 기존 체제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더 좋은 블록체인을 만들어야지 계속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도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사례나 향후 전망들을 살펴보기 위한 조금 저널이나 뉴스를 좀 많이 찾아보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사용 및 인식 개선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연구실에 도착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럼 너 이제 비트코인 찍어내겠네? 너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국민의 다수가 블록체인 기술보다
블록체인 그래 비트코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 암호화폐 너네 지금 체제랑 맞지 않아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잘 조명시켜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 발표는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과 어떻게 다른지 또 토큰 이코노미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스마트 컨트랙트가 왜 이게 파워풀한 플랫폼인지 이거를 조금 다음 주에 다뤄보고자 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제 실습 환경을 좀 구동시킬 때가 됐기 때문에 랩장님이 말한 ERC20 토큰도 한번 발행해 보고자 지금 계획에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발표 들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